오늘은 단순한 매매법으로 시작해서 단돈 100만 원으로 한 달 동안 총 1억을 벌었던 분의 매매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트레이더분의 매매법이고요. 이분은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한 달 만에 무려 7만 1천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지표는 총 두 가지를 사용할 거고 이 매매 전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매매 전략이 효과가 없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는 일반 캔들 차트를 하이키나시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쓰고 있는 일반 캔들 차트는 가격이 작게 변화할 때마다 바로 캔들 색상이 바뀌면서 단기적인 추세를 잘 잡아내곤 하죠. 근데 하이키나시는 캔들의 평균 값으로 캔들 색상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작은 추세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긴 추세를 쭉 유지해 나가는 걸 한눈으로 보기 쉽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 구간을 한번 일반 캔들 차트와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일반 캔들 차트와는 모양이 많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의 음봉이 뜨지 않는 상태로 쭉 초록색 캔들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이 캔들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대 하이키나시가 나왔을 때입니다. 하이키나시는 상승세가 점점 강해질 때 캔들의 윗꼬리가 달리면서 몸통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밑꼬리까지 없어야 더 강한 양봉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하락세가 강해질 때는 캔들의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몸통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상승과는 달리 윗꼬리가 없어야 강한 음봉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강한 상승 추세의 상승 시작점, 강한 하락 추세의 하락 시작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트에 지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레이딩뷰 상단에 있는 지표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EMA라고 검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 이동 평균이라는 하나의 지표가 나오는데 클릭해서 차트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하나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동 평균선 길이 값을 200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바꿔놨기 때문에 바로 200일로 나오는 거지만 처음에는 9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설정에서 꼭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 발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방향이 우상향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반대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 크게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은 차트에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모멘텀은 이렇게 하락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상태라면 무조건 롱만 들어가는 전략을 취할 거고요.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상태라면 무조건 숏만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우리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있을 때 언제 롱을 진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캔들이 있을 때 언제 숏을 진입해야 되는지 확실한 진입 시점 그리고 익절 시점의 기준을 잡는 데에 도움을 주는 지표입니다. 지표를 눌러서 스토캐스틱 RSI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생성되게 됩니다. 스토캐스틱 RSI는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제가 차트에 세로선을 그어 놓은 걸 보시면 단기적인 고점을 표시를 해주고 단기적인 저점을 표시를 해주고 또 단기적인 고점을 표시를 해주고 단기적인 고점 표시 단기적인 저점 표시 이런 식으로 가격 반전이 일어날 만한 구간을 표시를 해주는 게 바로 스토캐스틱 RSI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표 설정에 들어가서 또 몇 가지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설정을 눌러주고요. 먼저 모습에 들어가서 이 백그라운드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퍼밴드, 로우어밴드의 색상을 하얀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도트라인으로 변경해서 조금 더 눈에 띄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들밴드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의 두께를 늘려서 한눈에 보기 쉽도록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세팅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매법 구독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캐스틱의 구성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라인은 %K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황색 라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주황색 라인은 파란색 라인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D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차트 상단에 흰색 점선을 어퍼 밴드, 즉 상단 밴드라고 부르고 하단 점선을 로우어 밴드, 하단 밴드라고 부릅니다. 상단 밴드는 가격이 과매수 영역에 있다는 걸 식별해주고 하단 밴드는 가격이 과매도 구간에 있다는 걸 식별해줍니다. 자,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 거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키나시 캔들이 강세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진입할 수는 없으니 스토캐스틱 과매도 구간까지 기다립니다. 파란색 %K선이 주황색 %D선을 이렇게 넘어갈 때 매수를 해주게 됩니다. 대충 가격대는 이 정도 가격대가 될 것 같네요. 여기에 손익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고 스토캐스틱 과매도 구간이니 우리는 롱 포지션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1.5%에 설정을 하고요. 익절은 3% 정도에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키나시는 참고로 리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리플레이 할 때만 일반 캔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청산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 청산이 완료되고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차트가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스토캐스틱 과매도 구간이며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돌파할 때 재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가 됩니다. 자, 3% 수익으로 놓고 손절을 1.5%로 넣는다고 해도 익절이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아슬아슬하게 익절에 완료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숏 포지션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반대로 하이키나시가 강세 캔들을 보여주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과매수 구간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K선이 주황색깔 %D선을 데드 크로스 할 때 진입을 해주는 전략이니까 이때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가 될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손절은 1.5%에 걸어주고 익절은 3%에 걸어주게 되면 수익 청산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동일한 맥락으로 한번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이키나시 강세 캔들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확 크게 뚫어줬고 그 다음 중간중간 반등을 해주면서 스토캐스틱 RSI의 과매수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익절가를 3%로 잡고 손절가를 1.5%로 설정한 채로 진입을 해보면 익절이 완료된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반등을 준 상태에서 과매수 구간에 또 도달을 해줬죠. 이때도 숏 포지션을 진입하게 된다면 3% 수익 달성에 완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3% 수익, 1.5% 손실에 기계적으로 익절과 손절을 걸어놓는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을 만드신 분은 참고로 하루에 5번 이상의 거래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승률은 65% 정도가 나오고 한 달에 100번 거래를 하는 경우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7만 달러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매를 하실 때 기준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매매법을 보시고도 아마 이거 이동평균선에 스토캐스틱 보는 건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손절 안 잡고 하는 매매법보다 200배, 300배 낫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절을 안 잡고 손익비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매매법이어도 결국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결국 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좋은 매매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익비를 지키지 않고 계속 물타기에 들어가고 잃기 싫은 욕심 때문에 손실만 계속 커져나가는 그런 쳇바퀴를 계속 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단순한 매매법을 사용하셔서 손익비를 2대1로 잡고 승률 50%만 쭉 가져간다고 해도 결국의 계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매매법이 절대 100%다 맞는 건 아니에요. 매번 승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손절가 안 잡고 하는 것보단 훨씬 나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에서 유명한 트레이더의 한 달 만에 1억을 만든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이 있다면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